안녕하세요. 에듀 공무원 영어 백신혜입니다. 자, 계리직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 2024년도에서는 기초 영어가 2문항에서 7문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유형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짚어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될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작년 그리고 올해 시험을 한 번씩은 쳐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예전 유형은 이제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학습 계획을 변경해 주시는 것이 2024년도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필수 자세일 것 같아요. 자, 2024년도에는 문제 유형이 요렇게 변경된다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서 변경 공고를 냈는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교재도 새로 바꾸고 커리큘럼도 새로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었냐면요. 자, 보시면 7월 달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하죠. 기초 이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거고요. 8, 9월에 걸쳐서 기본 이론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까지는 문제풀이를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학습자 분들 개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우리 에듀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건데 학습 목표를 각각 어떻게 잡을 것인가요? 자, 기초 이론이 들어가는 7월 달 동안에는요, 기초 영문법을 배워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노베이스예요. 저는 완전 영어는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혹시 기초를 듣고 와야 되나요? 중학교 교재 살까요?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렇죠. 문제가 아무리 많이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문법을 모른다 그러면 요 나머지는 처리하기가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그래, 외국어다. 그쵸? 그래서 기초 영문법 먼저 잡아드리고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기초이신 분들, 노베이스이신 분들,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영어에 공백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7월 달 수업을 놓치시면 곤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7월 달에 기초 영문법을 배우고 나서 8, 9월에 우리가 정말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기본 이론에서 나올 거고요. 24년 기본서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를 경영해서 우리가 좀 바뀌는 문제 유형에 맞는 기본서를 만들어냈는데요. 거기 주요 내용이 우체국 업무 관련 영어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학습을 8, 9월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준비가 다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출제 예상되는 문제들로 실전 문제에 대한 연습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물론 기본서에 문제풀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풀기에는 사실 양이 적고 불안하실 수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문제풀이는 제가 또 새로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수업을 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왜 이런 커리큘럼이 탄생하게 됐느냐? 자, 변경 공고를 한번 보게 되면요. 제가 2번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가져와 봤는데요. 원래는 생활영어라는 말이 아예 없이 그냥 기초영어다라고 해서 2문항이었어요. 그냥 영어였어요, 여러분들. 기초영어. 기초영어에서 주로 출제됐던 게 뭐냐면 문법도 나왔고요. 그죠? 독해 당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생활영어라고 부르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휘는 왜 안 나왔나요? 사실 우리가 9급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는 그런 유형의 어휘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독해에 포함되어 있는 빈칸 추론 어휘 문제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독해, 생활영어 중 2문항 출제되던 거에서 이거 너무 실효성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런 문법과 독해를 풀어야 하느냐. 그래서 생활영어 7문항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법과 독해는 그럼 필요가 없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생활영어 영역만 7문항으로 그럼 살아남은 것이냐 해서 봤더니요. 자, 회화형이라고 하는 게 진짜 찐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영어 유형이에요. 자, 수거형이라고 하는 거 뭐겠어요? 어휘 문제예요. 이거는 9급 공무원에서 출제되던 유형과 비슷한데요. 내용만 우체국 업무 상황이에요. 아셨죠? 우리는 우정국,
아셨죠? 우체국 업무 상황에 관련된 것만 이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법은 없애려고 했고요. 독해는 들어가게 되는데, 완전 똑같은 형태로 남는 것이 아니고요. 독해, 유형 요 세 가지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화형은 기존에 하던 대로 생활영어 준비하시면 되고, 수거는 우체국과 관련된 어휘 정리를 좀 하셔야겠고요. 저와 같이. 자, 독해형이 이제 새롭게 바뀌는 부분인데요. 저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은 문법을 살리셔야겠습니다. 자, 이때 좀 조심하실 거는 수능형 문법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저런 문법 위주라기보다는 독해 유형을 푸는데 도움을 줄 만한 문법을 가르쳐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안내를 해줬어요. 아래 예시 이랬기 때문에 무슨 유형인지 좀 보고 가실 건데 이때 난이도는 상관이 없다고 했고요. 무유형별 문항수 요것도 사실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 얘기는요. 회화형 몇 개, 수거형 몇 개, 독해형 몇 개인지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좀 자유롭게 조정을 하겠다. 이건 다른 직렬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하던 대로 회화, 수거, 독해형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회화형으로 안내해준 문제예요. 다음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상황이다. 그죠? 자, 빈칸, 괄호 안에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매일 소포를 좀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죠, 여러분들? 등기로 보낼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체국 상황에 해당되는 생활영어다. 네, 뭐 생활영어의 그냥 관용 표현 같은 거는 썩혀서 나올 수는 있지만 주로 이런 거겠죠. Would you please put your mail on the scale 이라고 해서 그냥 저울에 좀 올려주실래요? 무게 좀 달아볼까요? 라고 하는 우체국 관련된 생활영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거형. 자, 수거형은요, 적절하지 않은 거나 적절한 거. 기존의 다른 직렬들에서는 항상 적절한 거 고르시오 라고 했다면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도 골라라 라고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이제 감안해 보시면 자, 괄호 안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봐라. 그 얘기는요, 나머지는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완성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수거들이 한 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fill out.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작성하다입니다. write down 이라고 하는 건 적는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자, complete 하면은 완성하다니까 사실 넣어보시면 이 기표지, 이 표지, 여기 form, 양식 작성을 완성해 주세요. 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는 괜찮은데 pick up, 뭐죠? 선택해라, 골라봐라, 태워다 줄게 이런 뜻의 pick up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단어를 외우거나 수거 단어를 외울 때 주의하실 점은 한 단어나 수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 다이어예요. 얘네들이 상황별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이어로 암기하는 게 좋겠고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유의어들이 있다면 묶어서 주의 깊게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휘는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문제죠. 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변경사항이 좀 커요. 자, 독해 유형인데 Dear customers 요거 약간 어디서 많이 봤는데 We always sincerely 이런 거 약간 느낌 나는데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은 주로 어디서 쓰는 포메이션인가요? 네, 토익이에요. 토익에서 독해 파트, 리딩 파트에서는 이런 형식의 양식을 쓰고 있죠. 문제 유형도 굉장히 비슷한 것이 자, 퀘스천이 밑에 딸려 나와 있었는데요. What is indicated in the notice? 뭐예요? notice 하면 얘는 위에 공지인데 공지에서 indicated 가르치고 있는 말, 지칭하고 있는 게 뭐야? 그러면 그 공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게 뭐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신 거고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길어요. 유형은 토익 유형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측으로는 토익이나 GTF에서 출제하고 있는 독해 유형을 빌려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뭐 공지를 안내한다는 안내 메일이나 형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광고나 여러 가지 토익에서 나오는 그런 유형을 빌어서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복잡한 지문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문법이 필요하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유형에 대한 거는 이제 인지가 되셨을 거고요. 이런 유형들을 보고 우리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고 있다. 그래서 문법을 아예 무시하시는 거는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7월 달에 기초 이론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의 기초 영문법을 다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암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영문법 수업해 드리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 이 부분만 합시다, 이 부분만 합시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2024년도 계리직 대비는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